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 시장이 좋은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보유 주식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한테도 클럽을 운영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클럽에 가입 상담할 때 저 주식 많이 물려있는데 클럽 들어가면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보유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좀 심한데 클럽 가면은 이거 회복하는 방법 알려주시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방송을 봐도 뭐 알려준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해서 솔직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궁금한 걸 해소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정확하게 보유 종목들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회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준다는 건지, 뭐 저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배웠을 때 여러분들의 주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된다는 건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좀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물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종목을 사면은 마이너스가 안 되는 사람, 마이너스가 심해질 것 같으면 잽싸게 뭐 손절을 한다던가 익절하고서 떨어질 때는 좀 피해 있는다던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을 못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수익을 못 내는 사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 다 맞는 얘기 같지만 일단 이것부터 좀 교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안 물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내 보유 종목이 마이너스가 간다던가 뭐 그런 상황들은 그냥 나오는 게 주식이에요. 그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맞는다.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물리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고수들도 물립니다. 근데 표현 방법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못하는 사람은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 못하는 사람들도 수익은 내죠. 수익을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능동적으로 그거를 뭐 극복을 한다던가 그 과정을 올바로 가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수익을 땅땅땅 자기 의도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도 있게 되는데 뭐냐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운으로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으로 수익을 내는 것과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능동적으로 자기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희를 통해서 그렇게 단지 운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올바로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게,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여기 플러스 달려있는 사람, 주식을 잘하는 사람, 플러스 안 달려있는 사람, 주식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차이점을 버디님이 되게 잘 짚어주셨거든요. 일단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먼저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잘 사서 바로 수익 딱 내면은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이것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잘 사서 바로 수익 난다, 이런 경우가 주식시장에서 있습니다. 시장이 좋든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둘 다한테 어차피 플러스를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위기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배제를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샀는데 내가 원했던 거는 분명히 플러스인데 이렇게 되지 않은 거죠, 문제는. 그래서 마이너스로 갔어요. 이때 같은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잘한다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이 길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길을 찾을 줄 알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플러스의 길로 찾아갈 수 있는지 그 주가의 파동 길을 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식을 못하는 사람은 이 길을 몰라요. 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짜증나 하면서 마이너스를 실현시켜 버리면서 손해를 봅니다. 결국에는 이 과정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주식을 못하는 사람은
손실 행위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여기서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행동이 상대적으로 더 많거나 규모가 더 크거나 이런 게 반복되면서 계좌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도 수익을 쌓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주식을 잘한다는 사람은 이러한 수익, 그냥 바로 다이렉트 수익 내는 거는 수익을 내면서 그러면서 마이너스였던 종목들도 결국에는 플러스로 귀결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전체 계좌에서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계좌가 수익을 쌓아 올려간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게 수익 내는 기본 구조예요. 잘 사서 바로 잘 판다?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매력적이지만 매번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결국에는 플러스를 지키는 거는 이 마이너스 길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하면은 마이너스 났을 때 나는 존버해서 그동안에 수익 냈는데요. 뭐 이러는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초장기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소위 말하는 존버로 플러스 낼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게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게 효율적인 길인가? 어머님이 아까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인 길인가? 굉장히 멀리 돌아가는 길인가를 한번 또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존버해서 나는 플러스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멀리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입게 되는,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손실들도 있다는 거죠. 기간적 손실, 내가 그동안에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놓쳤던 그런 기회비용적인 손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그거를 개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님이 단순하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손절해서 손해를 쌓아가는 사람을 초보자라고 말씀하셔서 반대편에서 저는 손절 안 하는데요, 저는 그냥 이대로 할래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역시 좀 솔직히 말하면 배울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걸 스스로 되게 차단하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좀 덜어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냥 예제 종목을 하나 정했고요. 이런 데서 13,500원 정도에 여러분들이 뭔가 매수를 했다라고 봐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대로 그냥 올라줘서 플러스 났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베스트라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설명에서는 예외라고 했으니까 이건 배제를 할게요. 플러스 나면은 플러스니까 이건 좋습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죠. 그리고 실제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 그냥 저는 존버할게요. 존버하고서 존버해서 있다 보니까 여기서 기가 막히게 팔아서 저는 한 400원 정도 수익을 냈어요. 좋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이거 역시도 그냥 자신에게 주어지는 수익이에요. 이것도 챙기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사고 나서 이 가격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렸다라고들 많이 표현하죠. 그럴 땐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기다려서 플러스 400원을 내는 것보다 이 안에서는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이 안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이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 내가 비중을 컨트롤하면서 나눠주기만 하더라도, 나눠서 사고 팔고 행위만 섞어주더라도 내가 최초에 샀었던 매입가는 변화하게 됩니다. 이 숫자가 불변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가짜 숫자라고. 가짜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도 있고 다르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찾는다는 거는 이 숫자를 알맞은 숫자로 잘 변형시킵니다. 근데 초보자일수록 숫자에만 꽂혀서 그러면은 평단만 내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평단 내리기에 오로지 꽂힙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는 이 변화하는 길을 찾을 때 제가 비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중을 이용해서 이 숫자를 변화를 시키는 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입가만 낮추기 위해서 이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흔한 말로 물타기라고 합니다. 물타기만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 자체가 이 가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숫자예요. 중요한 숫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 경각심이 없어요. 비중을 마구잡이로 늘리거든요. 이게 주식 못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여기서 주식 잘하는 사람은 이거를 컨트롤하면서 이 숫자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속도도 조절하고 비중도 나눠 쓰고 아껴 쓰고, 그리고 때로는 팔아주면서 컨트롤을 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존버해서 여기서 400원을 버는 거를 여기서 적당히 매수도 섞어주고 매도도 섞어주고 평단도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 상황을 맞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플러스 400원이면은 여기서 플러스 1400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수익성, 마진이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은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죠. 플러스가 훨씬 더 큰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가만히 앉아서 나한테 수익을 주는 경우, 가만히 기다렸다가 수익을 주는 경우, 바로 주던 기다리던 앉아있는데 그냥 수익이 찾아온 경우는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수익이니까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다. 그리고 이걸 훈련하고 이거를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은 배우면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뭐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사실 이 비중 얘기, 이것도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클럽에 와서 내가 보유 종목들이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그걸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그런 취지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저희는 그걸 알려줄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방법적인 것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유 종목들이 마이너스 상태인 거를 회복하냐라는 거를 지금 원희님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비중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비중을 관리한다라는 그걸로 표현을 하신 거고, 현재 지금 마이너스 상태다, 만약에 여기서 사가지고 마이너스 상태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갈 때 이 비중을 관리하고 평단을 관리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여전히 손해로 끝났을 그런 상황을 이걸 관리를 해서 수익으로 마무리 시키는 그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그걸 직접 따라도 하고 설명도 듣고 궁금한 건 물어보고 그러면서 배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 보유 종목들의 마이너스 상태를 극복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걸 안 배우고 주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 주식을 하면 이만큼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이게 물타기도 하고 그래서 막 더 사면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 수익이 안 만들어지고 점점 물리는 거예요. 점점 물리는 상황이 더 커져서, 소위 말하는 나는 이만큼의 돈이 있었는데 물려서 점점 이게 쪼그라드는 거죠. 쪼그라드는 상황을 맞았다가 다시 늘어나기도 하는데 본전은 안 가. 그러다가 다시 줄어들어. 한마디로 이제 내 평단은 여기 어디 위인데 주가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밑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의미 없이 손절을 하거나 의미 없이 존버하다가 한 막 5, 6년 날리거나 그렇게 되면서 주식을 점점 망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 쪽에 노크를 해서 찾아오신다면 뭘 배울 수 있느냐, 여기 내 평단이 여기고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이것들을 점점 맞춰가는 거예요. 점점 이 내 평단이 여기로 이제 내려오거나 이 사이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내 보유 주식이 덩어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마이너스 손실폭이 커지고 작아지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툭 플러스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물린 주식을 풀어내는 거고, 이게 소위 말하는 주식이 원활하게 굴러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뭐 공장으로도 비유했고 자판기로도 비유했고 뭐 농사로 여러 가지 비유했는데, 이 공장을 막 돌리면은 공장 라인이, 생산 라인이 막 좀 몇 개는 고장도 나고 고쳐서 쓰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늘고 줄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나의 생산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져 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간다. 여러분들의 주식은 현재 공장이 그냥 점점 망가지고 있는 상태다. 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분들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좀 표현을 위해서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 평단 15,000원. 여기서 첫 번째 가장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언니님 어떻게 하나요? 답은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관리와 조치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부터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이거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언니님 이거
보유하면서 장기 투자해도 되는 종목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거 해결하고 싶어요. 손절할까요?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 어차피 얘는 망했어. 이거 차라리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갈아탈까요? 등등의 이렇게 쉽게 해결하려는 분들. 쉬운 도피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매매에서도 이러한 패턴은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얘기하는 종류의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다른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종목 토론방 같은데 보면 아, 나 평단 2만 원인데 아직 멀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 지금 평단 2만 원인데 12,000원 250원이라니 막 이러면서 막 지금이라도 그냥 털고 나가야지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얘기를 보면은 이 종목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는 뭐 한탄조로 얘기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 말이 정말 그냥 너무 안타까운 말이거든요. 정말 소위 말하는 야 어떻게 아무리 여기다가 합리적인 말을 하고 야 이 종목은 안 좋아 안 좋아 갈아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평단 2만 원이라는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는 또 따지고 보면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에 가까운 거라서 그런 한탄과 불안에 이렇게 잠겨 있기보다는 주식을 어떤 식으로 올바로 해나가야 되는지 배우는 게 제일 급선무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의 그 커뮤니티라던가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딱 이 수준에서 서로 내가 맞네 너가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이 있음을 저희는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알려줘도 모르겠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나요. 이게 정말 그냥 말로만 배울 수 있는 거면 주식이 너무 쉽고 모두가 다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클럽이라는 것도 해서 실전에서 같이 하면서 직접 강사가 옆에서 물에 안 빠지게 잡고 수영 가르쳐 주듯이 그런 행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 나 이거 물에 수영 못하는데 수영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수영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실제로 보면은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거 2만 원일 때 이 상황 오게 되면은 존버해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로 엄청 싸우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뭐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물려 있다가 이제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저는 여전히 2만 원인데 이거 2만 원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2만 원이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미 여기서 많이 꼬여 있고 지금이라도 뭔가를 다시 제대로 풀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든 내려갔든 그런 질문 자체가 되게 무의미한데 그 무의미한 걸로 서로 이런가요 저런가요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러고 있다는 게 참 연희님이 재밌다고 표현하셨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웬만한 주식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주식들은요. 균형만 다시 맞출 줄 알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풀어낼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그 저희 클럽에 가입하려는 분들하고 유성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저희 클럽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입할 때. 근데 이제 항상 물어보세요. 들어가면은 저 물린 거 많이 있는데 들어가도 괜찮나요? 저 물린 거 많이 있는데 들어가면은 뭐 알려주나요? 근데 저희가 진짜 클럽 유튜브를 처음 하면서 클럽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늘 저희는 그런 거를 해드립니다. 그런 걸 알려드립니다. 바꿔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 물어보신다는 거는 여전히 저희 사이에 뭔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제 나름대로 답답하고 또 보시는 분들도 여전히 답답함을 느낄 것 같아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토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그리고 배우고 싶으면은 클럽에 오세요. 저 역시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위에서 물렸네. 언제 오지? 물 탈까 뭐 이런 정도로 주식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주식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라고 해서 몇 년 동안 이런 상황으로 주식을
그냥 소위 말하는 시행착오만 자충우돌만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한 7년 됐어요. 벌써 뭐 7, 8년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언니님 만나고 그리고 언니님한테 주식 어떻게 하는지 경험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파도 타기를 하면서 계속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희가 이거 지금 이 예시 종목으로 이런 거 차트 띄워놨지만 이런 상황은요 수익 내기 너무 좋아요. 수익 내기 너무 좋습니다. 그냥 수익 여러 번도 낼 수 있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은 수익 극대화내면서 이 종목으로 엄청난 수익도 낼 수가 있어요. 뭐 이게 뭐 그럼 더 떨어지면 안 좋은 건가요? 올라가면은 안 좋은 건가요? 이러면 또 이 나름대로 또 좋다고 말을 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도 나중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수익 만들어내고 자만심 있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이든 극복 가능하고 그 말은 어떤 상황이든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번 배워보시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주식 잘 해나가고 있고 자산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 언니님이고 솔직히 이제 저도 배운 지 오래됐지만 언니님이 훨씬 더 이제 디테일하게 더 잘해요. 그래서 여전히 배울 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좀 배우려는 자세로 오시면은 도움 많이 될 거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에서도 그 클럽에서만 또 이제 매매를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이론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그런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유튜브로 또 지금 보완을 하듯이 설명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모두가 클럽 회원분들은 아니니까 그냥 일반 분들도 저희 유튜브 통해서 공부하시라는 차원으로 또 공유해드리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 두시면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꾸준히 배워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안내를 해놨습니다. 카페를 가입하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하시면 거기 회원가입 먼저 하실 수 있고요. 회원가입하시면은 클럽 안내에 되어 있는 공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힘든 장인데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